달승구는 12일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및 농공업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10일 민들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달승구는 2021학년도 수시 대입 설명회를 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사랑의 날 힐링 특강, 엄마 아빠표, 수제 스콘과 레몬청 만들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8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아나토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국립대구과학과는 전국 초,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손글씨로 과학신문을 만드는 제5회 전국 학생과학신문 공모전을 가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8월 13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승구는 12일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및 농공업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달승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번 신관 정축 공사는 민선 7기 김문호 군수의 현안 사업이며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9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기존 본관 건물과 수평 정축해 연결함으로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축된 신관은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자원봉사실이 들어섰으며 2층은 소강당과 사회교육실이, 3층은 탁구장과 노래방 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옥상에는 야외 데크와 화단을 조성하는 등 한층 더 다양한 주민 행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휴식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특히 달승군의 7번째로 개관한 농공업 장난감 도서관은 신관 1층에 위치해 연령별 맞춤형 장난감 401여점과 유모차 대여 사업을 병행해 운영합니다. 달승군 장난감 도서관은 군 최초로 2017년 3월 개관하고 3년 4개월여 만에 총 가입 회원수는 2,6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여수는 12만 7천여 건, 이용자는 8만 명에 달하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달승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과 농공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통해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12일 민들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요양원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면을 뽑아 봉사자들의 사랑을 더해 자장면 200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자장면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봉사단원들이 직접 가져다 드리지 않고 민들레 요양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어르신들에게 배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오늘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저희 봉사자원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자장면을 완성을 시켜서 내부에 어르신들이 200여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갖다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정겨운 말씀도 드리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안전을 위하여 내부에 진입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부에 어르신들께 배달을 하여 모시는 것은 민들레 요양원 임직원 여러분이 배달을 하여서 어른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모처럼 이루어지는 봉사에 저희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장면 무루 행사 나눔이 기쁨의 장으로 마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매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자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2021학년도 수시 대입 설명회를 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에는 다사업 달성문화센터에서, 오후에는 현풍읍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달성군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일렀습니다. 달성문화센터에서는 100여 명으로 인원을 정해 예약을 받았으며 달성군민체육관에선 수용 가능 인원 10% 이하인 200명까지만 예약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설명회는 먼저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이 나와 서울과 수도권 대학 중심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 대책 등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달성군 대입지원관은 지역 대학과 농어촌 전형, 의학 계열 등 주요 계열별 전형을 강의했습니다.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며 혼란설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으로 자신만의 맞춤 대입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8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수시 특별 상담을 실시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별 합격권 분석과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는 668-3274로 연락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사랑의 날 힐링 특강, 엄마 아빠표 수제스콘과 레몬청 만들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간식 스콘과 수제청 만들기 강좌로 면역력 강화는 물론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름 특강으로 운영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식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교육에 참여해서 식품 알러지나 소화비만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가족 나들이 때 오늘 배운 내용으로 솜씨를 좀 발휘해 볼까 합니다. 신랑과 아이들이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화이팅!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남부학부모 교실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자녀 교육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 인력풀과 다양한 컨텐츠 교육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량과 감염증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사랑 나눔 재능 기부라는 주제로 총 9회 125명의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참가해 감염증 예방 캠페인과 350여 개의 방역 소독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전기금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력 평가 및 신용 보정을 통한 안정적 자금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기업 보정 재원으로 50억 원을 기술보전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보전기금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정을 대상 기업에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며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보정 비율 100%, 보정률 0.2% 감면 등 우대 보정 사항을 적용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특별 보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기술보정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8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했지만 이번 달 10일부터는 기존 반납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반납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700여 명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에서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78번째 마중으로 기획초대전 아나토이전을 달성군청 창국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고 있는 아트토이전으로 지역 최대의 토이 업체 아나토이가 참여합니다. 첫 캐릭터인 바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토이를 개발하고 있는 아나토이는 콤플렉스를 주제로 다양한 콤플렉스를 가진 캐릭터들이 유쾌하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콤플렉스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달성군은 방학을 맞아 아트토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꽃갤러리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전국 초,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손글씨로 과학신문을 만드는 제5회 전국학생과학신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신문을 기획하고 취재, 기사 작성과 신문 편집 과정을 통해 과학, 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회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 대회는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참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팀 응모 형태에서 개인 응모 형태로 변경 진행됩니다. 주제는 DNA, 바이러스, 우주항공, 재난, 안전에너지, 기타 자유 주제입니다. 매년 작품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4작품이 늘어난 총 60작품을 선발하며 총 상금 규모는 2천만 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분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상과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수상작이 수록된 작품집을 제공하고 수상작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과학갤러리와 홈페이지에 전시 및 게재될 예정입니다. 김주환 국립대구과학관장은 과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류 접수와 작품 접수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증 양식을 다운받아 응모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홈페이지 www.dn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활동과 봉사, 여가 활용을 위한 이번 사업은
마을 자원과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교육협력 네트워크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마을을 선정,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집콕 DIY 챌린지, 미술대회 등의 주제로 신청한 재료 키트를 받아 직접 만들게 됩니다. 또 면 마스크, 수세미 등의 작품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별추진위원들은 청소년들의 작품 활동의 응원과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시설공단이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소식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과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갑작스런 비로 당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산 대여 서비스를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산은 무료로 대여되며 5일 이내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대여 장소는 달성군민체육센터, 달성군민체육관, 스포츠파크를 시작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전 사업장으로 규모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군민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는 월촌 어린이들의 소식입니다. 월촌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한 학년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칭찬 통장의 적립금을 군 네이버스와 연계해 해외 결혼 아동에게 매월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총 6명의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 한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자긍심을 함양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경희 교장은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가는 월촌 어린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소중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8월 6일부터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과 동물 등록제 홍보 등을 위해 달서구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단은 청년층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내 공원, 녹지대, 산책로 등 반려견들이 자주 운동하는 곳에 찾아가 반려인들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배변 봉투와 홍보물 전달 등 주민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주민 홍보 내용은 동물 등록제 홍보,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인식표 착용, 반려견이 머물다간 자리 배변 반드시 처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금지 등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달서 패티켓 홍보단 밴드를 운영하여 민원 발생 지역 출동 및 홍보단 고정 배치 등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주민이 공감하는 동물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동물관리팀을 신설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달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대구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대상지 물색 및 사업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반려동물 에티켓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이웃,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주민이 공감하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구정,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나눔 문화 확산 및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갑작스런 폭우성 소나기로 당황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우산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며 시설에 비치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용 후 5일 이내로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공단은 양시무산 대여 서비스를 달성 국민체육센터, 달성 국민체육관, 스포츠파크를 시작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사업 규모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양시무산 대여 서비스처럼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산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8월 10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암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국가 암 검진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의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밀착형 홍보 활동을 위해 지역 최초로 달서구 국가 암검진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국가암검진 홍보단은 암 관련 교육 참석 및 행사 등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 등 동단이 국가암검진 사업 민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생활터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단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암 예방 수칙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홍보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청장은 생활 속 암 예방과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아가 지역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홍보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고객 초점 감정 노동자들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을 8월 5일, 12일, 2회 실시했습니다. 감정 노동이란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고객에게 미소, 친절 등 정해진 감정 표현을 드러내야 하는 노동 유형으로 접수처, 체육 강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양 센터에서는 고객 접점 근무자들 대상으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사가 직무 스트레스 파악과 관리법, 감정조절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객 응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힐링 교육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힐링 교육을 확대하여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